칩이 삽입되고 이걸 통해서 감시한다. 접종하면 소로 변할 거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데 예방접종 후에도 계속 약을 먹어도 예방접종 전 또는 후에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와 관련된 약물 그대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한하거나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동일하게 약물 복용하시면 되고 갖고 계신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가시게 되면 접종 전에 예진이라는 과정을 밟게 될 거고 사전 예진표를 작성해서 예진을 받게 될 겁니다. 이 과정 중에 본인의 상태 또는 갖고 있는 질환, 특히 알레르기와 같은 병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이분이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또는 백신 접종 후에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그 당일 정도는 과도한 활동, 과도한 음주, 사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있는 시대에 회식이나 음주나 이런 걸 많이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백신 접종 당일에는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예방접종 그 정보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게끔 발급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국문 영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지 그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어디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밀접 접촉자가 되거나 노출이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검사나 능동감시로 할지 또 해외 입국자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에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할지 또 지금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접종한 이후에 이런 검사에 대한 주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지 하는 부분들은 방역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그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접종자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지침들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칩이 삽입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부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최원석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칩이 삽입되고 이걸 통해서 감시한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가능한 수준이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백신이나 다른 약물에 의해서도 대개 10만 명에서 100만 명당 1명 정도의 발생률을 갖게 되고 적절한 대처로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백신 접종을 피하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할 때 이게 소에서 유래한 병균을 갖고 만든 거니까 접종하면 소로 변할 거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된 거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이 서구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약물이어서 그걸 접종하게 되면 우리가 지배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무료로 공급된 백신임에도 맞지를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볼 수 없는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저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는 것이 갖고 오는 폐해가 큽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를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따로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거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속도도 있겠지만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뭐 임신부래거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게서는 또 차별이 될 수가 있고 또 예방접종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차별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그 혜택을 제공하는 거는 검토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상의 이득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에서 집단 면역을 획득해서 얻는 그런 사회경제적인 그런 이익이 무엇인지 또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투명한 그런 효과와 또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어떤 신뢰 기반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예방접종을 잘 관리함으로써 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뒤에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좀 저는 감염내과 의사인데 제가 꿈꾸는 세상은 감염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오기는 어렵겠죠. 이상향이고 다다를 수 없는 곳이긴 하겠지만 그런 세상을 그나마 좀 꿈꾸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게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맞는 직후에 바로 자유로워지고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한 수준의 백신 접종이 되면 적어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세상은 아니지만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민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게 되어서 그거를 축하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뭔가 불안한데 저는 주위에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흔쾌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백신이 남아서 순서가 안 됐지만은 와서 맞으라고 그러면 두 번 다시 묻지 말고 그리고 3개 회사 제품이 있지만 묻지도 말고 가서 무조건 판례 밀고 주사를 맞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예방접종을 받는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차례가 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행위에도 속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온다면 언제고 맞으셔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멘트도 축하합니다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받으시는 국민들과 또 접종을 시행하시는 접종 기관의 의료인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공동으로 협력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국민들께서는 몸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르기나 이런 예진 때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관찰하시고 접종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예진을 충분히 하시고 또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신속 대응을 해서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대비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백신에 대한 유통 관리 그리고 또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상 반응 발생 후에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시작된 예방접종이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